여러분, 제가 프랑스 미식계에 불어닥친 한식의 거대한 물결을 직접 체험하고 그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김치의 진정한 맛과 철학을 배우기 위해 머나먼 한국 땅까지 날아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화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한 가지 혁신적인 시스템을 레스토랑에 도입했고 이는 엄청난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저는 앙투안 모로입니다. 올해 40세이며 프랑스 파리에서 사브르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수석 셰프입니다. 사브르는 제가 15년 전 심혈을 기울여 개업한 곳으로 프랑스 정통 요리의 진수를 선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개업 후 수년 동안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이름을 올렸고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프랑스 요리의 고유한 정통성을 고수하는 것이 셰프로서 최고의 미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요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었던 저는 변호사인 아버지와 의사인 어머니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유명 요리학교를 졸업했으며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혹독한 수련 과정을 거쳐 마침내 저만의 레스토랑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탄탄대로를 걷던 저의 요리 인생은 5년 전부터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의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복합적이었습니다. 당시 미식계의 흐름은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보다는 가볍고 건강하며 새롭게 해석된 요리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손님들은 사브르의 음식이 너무 무겁고 참신함이 없으며 트렌디하지 않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나의 요리는 분명 훌륭한데 왜 시대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 고민을 해결하고자 저는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파리에서 가장 유명하고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몇몇 레스토랑을 직접 방문하여 미식의 흐름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바로 프랑스 요리에 한식을 과감하게 접목한 퓨전 레스토랑들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식당에서는 스테이크에 김치를 곁들여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프랑스 정통 요리와 김치의 조합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조각을 맛보는 순간 저의 고정관념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기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풍미와 김치의 새콤하고 알싸한 맛이 입안에서 완벽하게 융합되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된장 크림 소스를 활용한 파스타를 선보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울릴까 의문을 가졌으나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입안 가득 농후한 감칠맛이 퍼져나갔습니다. 제 친구조차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앙투안, 한식이 프랑스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어. 요즘 젊은이들은 새로운 것을 갈망하잖아. 한식은 건강하면서도 강렬한 맛이 있어서 프랑스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추세야. 저는 프랑스 미식의 본고장에서 한식이 이처럼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이 현상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파리 곳곳에는 한식과 접목된 퓨전 레스토랑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었으며 심지어 김치를 핵심 재료로 내세운 프랑스 요리 전문점까지 등장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레스토랑들이 연일 매진 행렬을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저의 레스토랑 사브르는 점차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오랜 단골 고객들마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저 혼자만의 전통 고수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브르에도 한식의 요소를 접목하자. 하지만 어디서부터 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실험으로 김치를 프랑스 요리에 곁들여 제공해 보았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이게 김치인가? 처음 먹어보는데 꽤 매력적이다. 고기와 함께 먹으니 정말 잘 어울린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프랑스 레시피를 참고하여 만든 김치에서는 제대로 된 발효의 깊은 맛과 풍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이미 완성된 김치를 단순히 수입하여 사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식의 겉모습만 흉내내는 것을 넘어 그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요리로 구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심하던 중 저는 한식 전문가로 명망이 높은 한국인 셰프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고민을 들은 그분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진정한 김치를 배우고 싶다면 직접 한국에 가서 체험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식은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니라 그 안에 철학이 깊이 깃들어 있는 문화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강한 일격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껏 김치를 그저 자극적인 맛을 내는 단순한 반찬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김치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철학과 전통이 담긴 요리라면 저는 그날 밤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 직접 한국으로 떠나자. 김치를 제대로 배우고 한식의 정신을 이해하자. 저는 곧바로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레스토랑 운영을 직원들에게 잠시 맡겨두고 한식의 본고장으로 직접 떠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는 이 결정이 제 인생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을 것임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저는 본격적으로 김치를 배우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전통시장을 찾아가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프랑스의 정갈하고 깔끔한 마트와는 완전히 다른 생동감 넘치고 역동적인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가게들에는 붉은 고춧가루와 노릇하게 익은 장아찌들이 가득했고 싱싱한 생선과 육류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크고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였으며 상인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손님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김치를 판매하는 가게들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김치라고 하면 배추김치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는 총각김치, 깍두기, 갓김치, 보쌈김치 등 수십 가지에 달하는 다채로운 종류의 김치들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한 가게 앞에서 망설이다가 김치를 맛보고 있던 현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랑스에서 온 셰프입니다. 혹시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분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김치를 배우러 한국까지 오셨군요. 요즘 한식에 관심을 두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더군요. 제대로 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시려면 요즘 인기 있는 김치 체험 교실에 가보세요. 외국인 학습자들도 많이 옵니다. 저는 감사를 표한 후 즉시 휴대전화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외국인을 위한 김치 만들기 강좌가 서울 여러 곳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한 요리 학원의 수업을 선택하여 등록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안고 김치 교실이 열리는 요리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학원에는 이미 저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여러 국적의 외국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은 물론이고 저처럼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김치라는 음식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갖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강의를 맡은 선생님은 오랫동안 외국인들에게 한식을 가르쳐온 베테랑 전문가였습니다. 수업은 김치의 역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밑반찬이 아닙니다. 계절마다 다른 재료를 사용하며 지역마다 고유의 맛과 제조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실 김치는 가장 기본적인 배추김치이지만 이를 통해 한식의 근본적인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설명에 작게 놀랐습니다. 단순히 발효된 채소라고만 생각했던 김치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저희는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과정부터 실습했습니다. 선생님은 배추를 반으로 가른 후 소금물을 뿌려 절이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배추를 너무 거칠게 누르면 안 됩니다. 소금이 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저는 직접 배추를 절여 보았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배추의 촉감이 매우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는 채소를 이렇게 직접 손으로 다루는 과정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저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김치의 맛을 결정짓는 양념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양념 제조를 위해 우리는 고춧가루, 잘게 다진 마늘과 생강, 멸치 액젓, 새우젓, 설탕, 그리고 찹쌀풀 등을 비율에 맞게 혼합했습니다. 선생님은 재료의 역할 하나하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의 독특한 감칠맛을 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발효 과정을 거친 해산물입니다. 멸치 액젓과 새우젓이 없다면 김치 특유의 깊고 복합적인 맛을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양념을 손으로 직접 버무리면서 프랑스 요리와의 본질적인 차이를 체감했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철저한 계량과 정확한 비율이 중요시되는 정교한 과학과 같습니다. 하지만 김치는 손맛과 요리사의 감각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예술이었습니다. 맛을 보면서 직접 간을 조절하세요. 요리는 단순히 레시피를 추종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만의 감각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양념을 아주 조금 찍어 맛보았습니다. 매콤함과 짭짤함, 그리고 감칠맛이 폭발했지만 아직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의 양념은 깊은 풍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완벽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김치는 지금 당장 소비하는 음식이 아니라 충분한 발효를 기다려야만 완성되는 음식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치는 단순히 요리된 결과물이 아니라 시간과 기다림이 빚어내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프랑스 요리가 재료를 신속하게 조리하여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데 중점을 둔다면 김치는 느린 시간을 통해 비로소 완성이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 후 저는 제가 직접 담근 김치를 용기에 담아 숙소로 가져왔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김치 용기를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나는 요리를 너무 즉각적인 결과로만 판단해 왔던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프랑스로 돌아갔을 때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밥 짓는 법과 한식 디저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경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식당에서 경험했던 테이블벨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적인 이야기는 프랑스로 돌아간 후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프랑스로 돌아온 뒤 한식과 프랑스 요리가 서로의 맛과 조화를 해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적인 재료를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두 요리가 가진 본연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독창적인 메뉴가 탄생했으며 그 중에서도 된장 크림소스 뇨끼, 매운 갈비 라따뚜이, 김치 푸아그라 테린이 손님들로부터 가장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된장 크림소스 뇨끼는 프랑스에서도 인기 있는 이탈리아 요리인 뇨끼를 변형한 것입니다. 쫀득한 감자 반죽을 크림소스와 곁들이는 일반적인 방식 대신 저는 고구마를 반죽에 넣어 달콤하면서도 한층 더 쫀득한 식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크림소스에는 전통적인 파르미지아노 대신 된장을 미량 녹여 넣어 감칠맛을 극대화했습니다. 마무리로 뇨끼 위에는 바삭한 식감을 더하기 위해 잘게 부순 김부각을 올려냈습니다. 이 요리를 처음 맛본 손님들은 경악에 가까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된장이 들어갔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크림소스와 이렇게 완벽하게 어우러질 줄은 몰랐어요. 고구마 뇨끼의 쫀득함과 된장의 짭조름한 감칠맛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이 된장 크림소스 뇨끼는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사이드 메뉴로 빠르게 자리매김했습니다. 매운 갈비 라따뚜이는 프랑스 남부의 전통 야채 스튜인 라따뚜이에 한식의 양념을 더한 것입니다. 원래는 토마토 소스 베이스의 가지, 피망, 호박 등을 넣어 만드는데 저는 여기에 한국의 매운 갈비 양념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라따뚜이 재료에 더해 고구마, 깨십, 대파와 같은 한국적인 재료를 추가했습니다. 특히 깨십은 향이 강하여 프랑스 손님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었지만 갈비 양념과 만나면서 오히려 독특하고 매력적인 풍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라따뚜이 위에는 부드럽게 익힌 갈비찜 고기를 올려 마무리했습니다. 가볍게 먹는 채소 요리인 라따뚜이가 고기 추가로 인해 한국식 스튜의 깊이와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갈비찜 양념 특유의 감칠맛 덕분에 거부감 없이 매콤한 맛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프랑스 요리라니요? 매운 양념이 들어가니 한국 요리 같은 느낌도 드네요. 고기와 야채의 조화가 완벽하며 깨십 향이 독특하지만 아주 매혹적입니다. 매운 갈비 라따뚜이는 레스토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인 요리로 등극했습니다. 김치 푸아그라 테리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고급 요리 중 하나인 푸아그라를 변주한 것입니다.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오리간을 테린 형태로 만들어 빵과 함께 먹는 요리인데 여기에 김치를 곁들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푸아그라와 김치의 조합이 너무나 극단적이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푸아그라 특유의 과도한 느끼함을 김치의 새콤한 산미가 완벽하게 중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잘 익은 묵은지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리한 푸아그라에 잘게 다진 묵은지를 곁들여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이를 바삭하게 구운 바게트 위에 얹어 카나페 스타일로 제공했습니다. 이 조합을 처음 맛본 손님들은 예상치 못한 감칠맛의 폭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푸아그라가 이렇게 가벼워질 수도 있군요. 김치 덕분에 입안이 굉장히 개운해집니다. 완전히 다른 재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조합하니 완벽한 균형을 이루네요. 김치 푸아그라 테리는 한식과 프랑스 요리의 진정한 융합 철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메뉴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 세 가지 메뉴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저의 미식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손님들 역시 한식과 프랑스 요리의 만남을 흥미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저는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레스토랑 운영에 있어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서비스 속도였습니다. 프랑스 레스토랑의 고유한 특성상
손님들은 웨이터가 테이블에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했습니다. 웨이터가 바쁜 시간에는 손님은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추가 주문이나 물을 요청하는 것조차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국에서 경험했던 테이블벨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벨만 누르면 직원이 즉시 달려오는 그 시스템이 과연 프랑스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손님이 웨이터를 직접 부르는 문화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손님들이 스스로 벨을 누르는 행위를 어색하거나 무례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작은 규모의 실험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작은 벨을 설치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벨을 눌러주세요 라는 안내 문구를 부착했습니다. 초기에는 손님들이 벨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여전히 웨이터가 오기를 기다리는 옛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족 손님이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아이들이 벨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장난삼아 벨을 눌렀습니다. 웨이터가 즉시 달려오자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모님도 이 시스템에 흥미를 느끼더니 추가 주문을 위해 직접 벨을 눌렀습니다. 이거 정말 편리하군요. 웨이터를 굳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한두 명의 손님을 시작으로 벨 사용자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벨을 누르는 것을 어색해했던 손님들도 몇 번 경험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이 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어느 단골 손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프랑스에서는 웨이터를 부르려면 애써 눈을 맞추고 손을 들어야 하는데 이 벨 덕분에 훨씬 편해졌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테이블 벨 문화도 프랑스 외식 문화에 충분히 정착할 수 있다. 이제 레스토랑에서 손님들은 매우 편안하게 벨을 눌러 웨이터를 호출했고 주문 및 요청사항이 훨씬 빠르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자 손님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또한 급상승했습니다. 김치, 밥, 그리고 테이블 벨. 처음에는 모두 과감하고 도전적인 변화였지만 결국 하나씩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 후 유명한 음식 전문 잡지에서 저희 레스토랑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요리와 한식을 접목한 독창적인 레스토랑, 프랑스에서 한국의 테이블 벨을 도입한 최초의 식당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연이어 보도되기 시작했고 사브르는 다시금 미식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가장 기쁘게 했던 것은 바로 손님들의 생생한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김치가 이렇게 요리에 잘 어울릴 줄은 몰랐어요. 밥을 함께 먹으니 속이 훨씬 편안한 것 같아요. 벨 시스템 덕분에 웨이터 부르기가 정말 편리해요. 다른 레스토랑들도 제발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벅찬 마음으로 레스토랑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거부감을 느꼈던 한식 프랑스 퓨전 음식이 이제는 당연한 메뉴로 자연스럽게 인식되었고 테이블 벨 또한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레스토랑 사브르는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식을 접목한 독창적인 프랑스 요리는 물론이거니와 한국에서 도입한 테이블 벨 시스템이 손님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며 더욱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손님들만 사용하던 벨이 이제는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처럼 정착했습니다. 손님들은 더 이상 웨이터를 부르기 위해 애써 눈을 맞추거나 손을 흔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벨을 눌러 원하는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자
레스토랑의 운영 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웨이터들이 끊임없이 홀을 뛰어다니며 손님의 눈치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는 벨이 울릴 때만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동선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서비스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정말 훌륭하네요. 왜 프랑스에 이런 것이 없었을까요? 다른 식당에서도 꼭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느 날은 프랑스에서 명성이 높은 레스토랑 평론가가 사브르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메뉴판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더니 김치와 밥이 곁들여진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평가를 내릴지 매우 초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몇 번 요리를 음미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평했습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김치가 프랑스 요리와 이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룰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벨 시스템 또한 매우 흥미로운 시도입니다. 전통을 확고히 지키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감행한다는 점에서 이 레스토랑은 앞으로 정말 특별한 장소가 될 잠재력이 큽니다. 그날 이후 저희 레스토랑은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습니다. 한식을 접목한 프랑스 요리, 새로운 미식의 길을 열다, 프랑스 레스토랑에 도입된 한국의 테이블벨 시스템, 혁신적인 서비스로 평가받다. 그렇게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물결이 프랑스 미식계에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 오너 셰프 한 분이 저를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사브르의 성공 사례를 듣고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요리와 서비스 방식을 도입했다던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찾아왔소. 그는 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김치와 밥, 그리고 테이블 벨 시스템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조용히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거 나도 한번 시도해 봐야겠는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레스토랑에서도 한식을 접목한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저와 유사한 방식으로 김치를 활용한 요리를 새롭게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우고 가져온 작은 변화들이 이제 프랑스 미식 문화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몇 개월이 더 지나자 프랑스의 여러 레스토랑에서도 김치를 활용한 메뉴를 하나둘씩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레스토랑은 저희처럼 테이블벨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레스토랑만이 가진 독창적인 특징이었던 이 시스템들이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김치 만드는 법을 처음 배웠던 순간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께서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철학이 담긴 요리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겹겹이 쌓이고 문화와 전통이 깊이 녹아든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문화를 프랑스 땅에 미약하게나마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국에서 배웠던 한과 디저트를 현대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디저트를 출시했습니다. 바로 약과 크렘 브룰레였습니다. 전통 한국 디저트인 약과를 바삭하게 구워 프랑스의 대표 디저트인 크렘 브룰레 위에 올린 형태였습니다. 한국 약과의 달콤하고 깊은 맛과 프랑스 크림의 부드러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완전히 새로운 미각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요.
달콤하면서도 풍부한 깊은 맛이 느껴집니다. 약과라는 디저트는 처음 접하는데 정말 매력적이네요. 그렇게 또 하나의 한식 요소가 프랑스 미식 문화에 부드럽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이 점점 유명세를 얻고 손님이 늘어나면서 프랑스 내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사브르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식과 프랑스 요리의 퓨전은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특히 테이블벨 시스템은 레스토랑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그렇듯 반발 여론도 뒤따랐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프랑스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몇몇 셰프들은 저의 방식이 프랑스의 품격 있는 미식 문화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레스토랑 비평가 한 명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브르의 벨 시스템이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그것은 프랑스 레스토랑 서비스의 품격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오랜 전통 속에서 웨이터와 손님 간의 자연스러운 교감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버튼을 눌러 직원을 호출하는 시스템이라니요. 이것은 패스트푸드점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인터뷰가 나간 후 일부 전통 레스토랑들은 저의 방식을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웨이터를 직접 부르는 것은 무례하며 프랑스 레스토랑의 격을 떨어뜨리는 시스템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실제로 한 레스토랑 오너 셰프가 인터뷰에서 저의 레스토랑을 직접 언급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은 고객과 직원이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며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을 끝까지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방식이 아닌 인간적인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약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기계적인 방식, 인간적인 서비스라니요. 벨 시스템은 손님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지. 직원과 손님의 관계를 차갑게 만들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벨을 도입한 후 웨이터들은 불필요한 동선을 줄이고 더 중요한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손님들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님들의 반응이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 벨이 없으면 불편해서 못 먹을 것 같아요. 불필요하게 웨이터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정말 좋습니다. 서비스가 빨라져서 식사 경험이 훨씬 쾌적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전통적인 셰프들은 이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판만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앙투안 셰프, 벨 시스템에 대해 논란이 많던데 솔직히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웃으며 답했습니다. 변화에는 언제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단 한 분이라도 더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를 강하게 비판했던 일부 레스토랑들조차 테이블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저희처럼 공개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약 호출 시스템이라는 명목으로 도입했지만 결국 벨이 제공하는 편리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를 비판했던 한 레스토랑 오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네의 시스템이 부럽더군. 손님들이 우리 레스토랑에서도 벨 같은 것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하더라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프랑스에도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프랑스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변화가 점차 더 큰 미식계의 영향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식과 프랑스의 퓨전 음식, 혁신적인 한식 디저트, 그리고 한국식 테이블 벨. 이제 제가 처음 한국으로 떠나
김치를 배우겠다고 결심했을 때 느꼈던 놀라운 감동이 다시금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전통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요리사의 정신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레스토랑의 영업을 마감한 후 테이블벨을 조용히 눌러보았습니다. 띵! 이 작은 소리가 앞으로도 계속 프랑스 미식계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